안녕하십니까. 해얼TV 정상호입니다. 료마가 간다 7권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일본 메이지 유신의 출발점이 된 사초동맹을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사초동맹은 사스마 한과 조슈아니 맺은 비밀동맹이지요. 이들 두 한은 물과 불처럼 서로 상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료마가 어떻게 이 둘의 동맹을 성사시켰을까요? 우리가 역사에서 찾는 지혜는 료마가 사초동맹을 성사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이 둘을 어떻게 손잡게 했는지 그 배경과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를 이렇게 접근해야만 역사의 진짜 맛을 알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알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알려좀 주쇼. 역사 알려좀 주쇼. 해올 이케다의 사건과 하마구리문의 정변 이후 바쿠우는 덴노의 조칙을 받아 조슈 정벌군을 일으킵니다. 전국의 한에서 군사를 징집해 조슈로 향하죠. 왕따가 된 조슈는 할 수 없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2년 후 조슈에서 다시 근황파들이 집권하자 바쿠우는 제2차 조슈 정벌군을 교토에 집결시킵니다. 바쿠의 목표는 이번에 눈에 가시 같은 조슈를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아예 다이묘 제도 자체를 없애고 중앙집권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생각도 품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 무기와 군함을 들여오는 작업을 비밀리 진행하고 있었지요. 바쿠의 조수 정벌에 모든 한들이 다 협조하는데 핵심인 사스마가 반대합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잖아요. 조슈가 사라지면 자신들이 바쿠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을 우려했겠지요. 료마는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사스마로 가서 실력자 사이고 다카모리와 다른 유력 인사들을 만나 자신이 정세 판단과 전략을 설명합니다. 천하의 운명은 결국 바쿠, 조슈, 사스마가 결정할 것이다. 다른 한들은 관망하기 때문이죠. 외국은 셋이 서로 싸우다 약해질 때를 노려 일본을 삼키려 한다. 바쿠우는 일본을 외국에 팔아먹으려 한다. 프랑스에서 돈과 총기를 빌려 조수를 치려하고 있다. 이 사실도 료마는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전략인데 바쿠우를 타도하기 위한 사사람대 회사를 나가사키에 만든다. 나가사키가 일본에서 제일 개방적인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 회사에 조슈와 사스마가 돈을 투자해 외국제 배와 총포를 구입한다. 그리고 새 정부가 수립되면 국책회사로 삼아 세계 무역을 한다. 사스마는 이 생각에 동의하고 나가사키 가메아메 언덕에 회사 본부를 마련해 줍니다. 또 요원의 임금도 지원해 주죠. 료마가 창설한 사사람대 이름이 가메야마 샤추인데 가메야마는 언덕의 이름이고 샤추는 결사체 동지들이란 뜻을 갖고 있죠. 이어 료마는 조슈로 가서 실력자 가스라 고고로를 만나서 사스마가 그럴 생각이면 조슈도 따르겠다라는 반응을 얻어냅니다. 비로소 서로 앙숙인 두 한이 연합하는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이었죠. 서로 증오하는 상대를 화해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료마는 어떻게 이 난제를 풀어냈을까요? 첫째는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바쿠우와 조슈 사스마라는 좁은 우물을 넘어 일본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내세운 거죠. 둘째는 이것이 진짜 이유인데 정치보다 경제, 실리로 접근한 거죠. 그래서 서로 믿음이 쌓이면 정치적 동맹체로 발전해서 바쿠우를 타도하자는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취한 겁니다. 셋째는 진정성과 소통입니다. 료마와 사이고 다카모리, 가스라 고고로 서로 기질이 많이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료마는 진정성을 갖고 이들을 대했고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소통했죠. 료마가 사이고 집에서 잘 때였습니다. 집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료마를 방에 재우기 위해 식구들을 조용히 이웃으로 보내야 할 정도였죠. 료마가 자려는데 옆방에서 부부의 얘기 소리가 들립니다. 부인이 바가지를 긁는 것입니다. 집에 비가 새서 야단이에요. 그러자 사이고가 무뚝뚝하게 말합니다. 지금 나라에 비가 새고 있어. 우리 집이나 수선하고 있을 때가 아니요. 요즘 같으면 부족한 남편이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료마가 사이고를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료마와 가스라는 당시 일본의 최고 검객들이었지만 단 한 명도 죽인 일이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둘의 성격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지은이에 따르면 가스라는 산악형 인간입니다. 정교하고 윤곽이 뚜렷한 대신에 융통성이 없어요. 반면 료마는 해양형입니다. 덜렁덜렁 하는 것 같지만 깊고 넓으며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 정세를 논할 때는 대화가 대개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먼저 가스라가 말합니다. 사스마에 대한 원한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면 료마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말합니다. 원한은 원한, 현실은 현실일세. 그리고 이내 둘은 서로 뜻을 통합니다. 료마가 난제를 풀어낸 방법 3가지. 비전, 정치보다 경제, 진정성과 소통.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조슈와 사스마를 설득한 료마는 이제 밀약을 체결하기 위해 고향 친구를 사이고에게 보내 조슈로 안내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이고가 오는 도중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러자 고개를 빼고 사이고를 기다리던 가스라는 화가 나서 밀약 시도를 철회하겠다고 말하는데 묵묵히 듣고 있던 료마가 묘안을 떠올립니다. 가메야마 샤추가 군함과 무기를 사면 그것을 조슈에게 넘기겠다는 것이었죠. 가스라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사키에 있는 영국 상인 그러버의 상관에서 그러버와 가메야마 샤추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러버는 일본 기녀와 결혼해서 일본말도 잘했죠. 가메야마 샤추는 바쿠의 눈을 피하기 위해 명의는 사스마로 했지만 운영은 료마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담에서 가메야마 샤추는 목조 증기선과 총 7,300자루를 삽니다. 그런데 실제 돈은 조슈가 지불하고 소유권도 조슈가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슈 쪽 2명이 상담에 참여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토 슌스케, 이토 히로부미죠. 당시 24살이었는데 지은이에 따르면 여자를 좋아하고 적당한 배짱과 언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상담이 성사되자 곡창지대에 있는 조슈는 사스마의 교토 주둔군의 군량미를 공짜로 대줍니다. 이 정도면 서로 손잡을 분위기가 된 것으로 봐야겠죠. 급기야 가스라가 비밀 협상을 위해 교토로 잠입해 사스마 한테이를 찾습니다. 한테이는 공관이죠. 당시 교토는 제2차 조슈 정벌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목숨을 건 방문이었죠. 그러나 아직 사과를 딸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스라가 료마를 만나더니 그대로 조슈로 돌아가 버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사스마가 자신을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데 10여일 동안 협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조슈가 먼저 말을 꺼내기는 싫다,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한이 서로 체면을 내서 버티는 것이었죠. 잘 화를 내지 않는 료마였지만 이때는 매우 분노합니다. 한밤중인데도 즉시 사이고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조슈가 불쌍하지도 않소? 지은이는 이 말로 둘의 연합이 성립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날 사스마가 먼저 조슈에게 연합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가스라가 묵고 있는 사스마의 고마스 타데와키 집에서 사초 동맹을 결정합니다. 내용은 바쿠와 조슈의 전쟁이 일어나면 사스마는 중립을 위장하고 교토 주둔군을 2만 명 더 늘린다. 덴노와 바쿠를 압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항 사스마와 조슈는 마음을 합쳐 조정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서 조정은 덴노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 조항이 메이지 유신의 신호탄이 된 조항이죠. 사실 사스마와 조슈의 연합은 료마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생각 있는 지사들 사이에서 거의 공론이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료마가 이 역사적 과제를 홀로 받아낸 것이었죠. 배움이 짧았지만 비전과 티 없는 현실 감각, 진정성과 마음을 여는 소통으로 자기 목숨을 던져 일본의 길을 열은 것이었죠. 해얼TV 정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